평화적으로 해체해서 자유통일하라. 이것이 헌법이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국가 목표이고 국가 의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6.15선언 지지자들이죠. 6.15선언 지지자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도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박아놓은 이 대목들을 뽑아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붙이고 또 중도 실용을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못 쓰니까 답답해서 아마 여기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8개의, 지금 제 분류 기준입니다만 8개의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교조 합법화. 이것은 미래 세대의 머리에 조국을 미워하고 주적 집단에는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6.15선언. 김정일이 대남 적화 노선에 동조하고 친북 반역 세력에게 체제 파괴 활동의 자유를 준 반역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학의 근원입니다. 3. 민노당. 좌파 정권은 10년간 민노당 민노총의 위헌적, 폭력적, 불법적 행동을 저지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의 자유 파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였습니다. 네 번째가 세종시 건설에 의한 수도 분할. 서울의 수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전시의 국가사령탑의 기능을 혼란에 빠뜨려 조국에는 불리하고 적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획책했던 것이 세종시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위원회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만 캐내고 확정 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까지 민주인사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섯 번째, 한미연합사 해체. 핵무장한 북한군이 남침할 때 미군의 자동 개입과 핵 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남침의 유혹을 던져주고 있다. 잘못하면 남침 초대장이 된다. 7. 사법부에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공권력적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포진하도록 방조를 해가지고 이들은 친북주의자와 공권력에 도전한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유독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그들의 체제 파괴 행위를 격리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살인범 60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60명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아마 한 2배로 잡아서 한 150명쯤 될 거예요. 1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100명 이상의 인권은 누가 챙겨줍니까? 살인자 인권만 국가가 보장해줍니까? 이 기간에 연간 살인사건이 100명씩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사형 집행 중단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연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0년 동안 살인사건은 1000건이 더 났다. 근데 60명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아니 형법에 사형이 있는데 왜 법무장관이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소신대로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11년째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모아보면 이 8개의 대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약화 내지 파괴하고 북한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결과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뇌수에 박은 대못은 정교조 같은 것이죠. 6.15선언 같은 것이죠. 이런 대못은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장에 박은 대못은 정의감과 애국심을 말살합니다. 그런데 이 대못을 박는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못을 뽑는데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은 뒤로 빠져버리고 장관 총리시켜서 이 대못을 뽑을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운동 세력은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비판하고 잘할 때는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국운동 세력은 한나라당의 팬클럽도 아니고 이명박의 팬클럽도 아닌 것입니다. 애국운동은 그 기준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헌법 그리고 진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발 성공하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충성도민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승낙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아무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또 이 문제가 잠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세종시 문제는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수도의 분할 문제니까 반드시 국민투표, 주권을 가진 국민투표가 국민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국민들한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이 세종시에 대한 논란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김동일 선생이 강연 때마다 하는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헌법의 명령대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2,3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류국가를 만드는 것. 자유통일 인류국가 건설이라는 이 민족의 사명, 이 나의 사명이 될 때 아마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시저하고 같은 시대에 놀았던 피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젊은이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이 나라를 구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은 나라를 구한다. 젊은 사람들은 체력은 좋지만 분별력이 약해서 좌파 선동 이런 데 잘 넘어간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은 떨어지지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구한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50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2007년에 다시 찾은 나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대한 노인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젊은 세대에서 애국 전사를 키워내야 되는데 바로 연평해전 때 싸워서 영웅이 된 사람들도 다 20대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평해전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